금리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생겨가지고, 예, 뉴욕 증시가 어제 좀 하락을 했어요. 예,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나 지금 중국, 그다음에 일본, 유럽, 북미는 물론이고 남미 쪽, 동남아시아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줄 때는 내 종목만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눌리는 부분이니까 지나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왜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원인이 뭔지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뭐 상승과 하락 이런 종목들의 섹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제보다는 뭐 조금 낫다고 할 수는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큰 차이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2,500선이 좀 무너졌어요. 예, 2,496. 예, 막판에 조금 올리긴 했는데 조금 하락 마감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30선 깨지면서 829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금이 좀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기관이랑 연기금 쪽, 이 기관계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연기금하고 외인들이 조금 순매도량을 늘렸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금액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주가는 0.5포인트, 뭐 0.7포인트 이렇게 빠진 이유가 평균적으로 글로벌 증시 하락세랑 거의 비슷하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원인을 좀 찾아보면요. 이제 여기 하나에 지금 다 요약이 돼 있는데 오전에 일단은 나온 이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금 속에 일제히 하락, 그리고 외교 갈등 중 1% 하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뒷장에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해놨으니까요. 큰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전일 예, 미국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일본 증시도 위험 신호, 예, 그러니까 위험 회피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게 뭐냐면 현재 투자할 의향이 아직은 없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보다는 아직은 좀 관망하고 싶다. 예,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제일 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은이라 그러죠. 줄여서. 예, 우리가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총재를, 연준은행 총재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요. 근데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좀 안 좋은 발언을 조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에 찬물 뿌리는 발언을 조금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악재를, 예,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여파로 이제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롬 파월 뭐 연준 의장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연방준비은행 이 총재인 존 윌리엄스 이 총재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파월급, 예, 힘을 좀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파월 의장이 가장 세긴 한데 이분이 이제 결정을 짓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회장님 같은 이 분이시고, 이제 윌리엄스 이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부사장급,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화권 분위기도 비슷하게 이제 좀 빠지는 1% 정도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조금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으키는 게 딱 하나예요. 얘예요, 얘. 예, 중국이 지금 문제입니다. 중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예, 그리고 지금 캐나다, 이쪽하고 지금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뭐 한국하고는 물론 우리가 이제 친중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가장 이제 수출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좀 친중 성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항상 보면은 날선 반응을 좀 많이 보이고 한국을 약간 이게 내리까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정서의 중국인들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좀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친중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은 있긴 있는데, 좋아하는 국가보다 그렇게 안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는 또 이 외교 부분이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싫은 티를 내진 않아요. 예,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요즘 깡패가 됐어요. 예, 미국에 더불어서 2대 깡패가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캐나다, 유럽연합과 관계 악화에 투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정치인 뒷조사 논란을 일으킨 중국 외교관을 추방키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보복으로 외교관 추방, 맞추방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외교관을 추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외교관들은 그 외국에 이제 파견이 될 때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을 추방을 시켰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냉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 살얼음판이에요. 이게 금방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좋지 않고 또 중국과 EU 관계 역시 좀 악화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악재의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거의 다 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예, 뭐 올해 그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주범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좀 살아나려는 증시의 가장 큰 악재를 찬물을 껴안고 있는 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이제 원달러 환율은 장 시작 전에 대충 한 1320원대까지 예상을 했는데 예,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상승보다는 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증시 뭐 시작하고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좀 빠졌는데 결국에는 뭐 1320원대 지켰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높아요. 지금 이 금리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냐면은 자, 요 정도, 예, 요 정도에서 1240원대까지 내려와야지 금리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요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네, 이제 주가에 굉장히 청신호를 주면서 국내 증시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은 예, 유익한 정보니까 알고 계세요. 예, 달러 환율이 한 1200원대 중반이나 초반까지 떨어지면 아, 우리나라 증시에 좋구나. 증시가 가겠구나. 예, 이렇게 청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오늘 뭐 장 막판에 한 3시에 나온 기사 살짝 캡처해 놓은 건데요. 코스피 이제 2500선 깨졌다는 거,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기관 뭐 팔자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서 다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이슈 부분인데, 미국의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예, 글로벌 투자의 JP모건이 5가지 증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증시가 올랐을 경우, 그러니까 기존 4월 CPI가 5.5%보다 높게 올랐을 경우에는 증시가 어떻게 된다? 폭락합니다. 네. 얼마만큼 폭락하냐? 최소 3%, 그리고 최대 4%까지, 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4%가 아니라 요 시나리오. 최소 3%가 뭐냐면, 증시에서 3%라고 했을 때는 종목으로 따지면은 곱하기 한 4 정도 해주시면 돼요. 하락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2%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3% 빠지겠는 이게 아니라요. 전체 종합 지수가 3%가 빠진다고 했을 때는 이 평균적으로 곱하기 4를 하시면은 12%잖아요. 종목 개개인의 평균 하락률이 그 정도 잡힙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12%가 돼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시총에 따라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이 갭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쉽게 알아들으시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1포인트는 예, 그러니까 종목으로 따지면 4포인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포인트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예, 폭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은 4%래요. 굉장히 희박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온 게 4월 CPI가 5.3에서 5.5%.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길 거예요. 아니 뭐 이거 5.6%나 5.5%나 뭐 0.1포인트 차인데 이게 뭐 그렇게 차다고 주식이 뭐 이렇게 폭락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0.1%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아주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수치적인 부분, 숫자적인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시나리오 확률이 약 25% 정도 되고 이럴 때는 SP 지수가 한 대략 1%. 예, 내외로 예, 급락할 거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시나리오가 가진 게 뭐냐면 5에서 5.2% 짓게 될 경우인데 거의 50%의 확률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왜? 예상치. 이게 지금 예상치를 내놓은 거거든요. 시장이 요 정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어백을 이제 켜놓고 이제 들이박는 거예요, 차를. 차가 와서 벽을 딱 봤는데 나는 이미 에어백을 다 켜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뭐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다는 거예요.
예, 시장의 여파가 그렇게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했어. 그러니까 뭐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살짝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5% 아래로 떨어질 경우입니다. 5% 아래로 떨어질 경우 확률적으로는 뭐 굉장히 낮습니다. 그 한 4.7에서 5% 정도 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한 1에서 1.5% 올라가고요. 마지막이 이제 좀 큰데 요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 이제 밑으로 4.7%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폭등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랑 1번하고 5번은 가능성이 좀 없다고 배제하시면 되고 가장 높은 게 이제 요 두 개, 한 요 범위 안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시장에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요 정도 예상치를 뭐 이렇게 나와준다고 치면 뉴욕 증시가 오늘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대부분도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 박스권 제가 이제 잡아드리는 종목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요 종목 한번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조이시티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신규 게임 이제 오픈 때문에 이제 요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해줬던 종목인데, 최근에도 요 가격대 한 4,000원에서 한 3,800원대. 요때 이제 제가 한번 살짝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좀 슈팅 나오면서 4,700원까지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한 15%까지 올랐어요. 당일 수익률로 15%였는데 기존에 이제 올라왔던 것까지 감안하면 한 23%에서 많게는 한 28%까지 수익권 도달했던 섹터입니다. 자, 이렇게 하방 박스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잡아드리는 이제 추천 종목들 대부분이 주력주들은 이런 섹터들을 많이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항상 제가 이제 그 종목들을 뽑을 때는요, 이렇게 하단 매물대 지금 이 바가 보이시죠? 이렇게 바가 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물려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자리가 거의 하방에 3% 정도 되는 완전 바닥 자리예요. 이 종목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때 제가 추천을 드렸고 요 종목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매물대를 이만큼 소화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충 몇 프로냐면 한 15% 정도 물려 있어요. 그러면 4% 합치면은 요 부위면 한 17% 자리까지 오늘 올라온 거예요. 자, 하방 3% 자리랑 17% 자리는 갭이 좀 크죠. 여기에서도 뭐 늦질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청신호보다는 빨간불이 좀 더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요 하단 박스 이제 중간 지점 잡아주시고 한 4,500원 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도 신호 잡아 드릴 거니까 주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심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줄을 잘 잡는 거 요령이니까 알아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일단 종목 발굴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기업의 이제 재료나 이런 것도 다 찾아보셔야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시황만 정리를 해드렸고 매일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시장 흐름이랑 정보 같은 거 좀 알려드릴 거고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장세가 조금 안 좋고 눌리고 있지만 이런 장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파동은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천천히 조금 뭐 물려있던 종목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든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가요. 언젠가는 가는데 안 갈 종목들은요 계속 들고 계신다고 해서 가진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포트 정리 한번 하시면서 좀 바닥주 위주로 좀 세팅 포트 새로 짜서 따라가시면은 좀 안전하게 수익 챙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래 문자,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로 제 개인 폰이니까 이쪽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자로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 거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전화를 주시거나, 뭐 따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편집본 어제 이제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 하루 정도 늦게 올라가니까 편집본은 항상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녹화 방송 꾸준히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돌려보기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